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매일 최선을 다하는데 왜 결과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바로 당신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난한 도덕심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란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왜곡된 착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병철 회장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착함의 함정을 파헤치고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당신을 죽이는 도덕과 당신을 살리는 도덕, 그 정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야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도덕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란 남을 배려하고 양심적으로 산다는 의미의 고결한 도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상하게 왜곡된 착한 도덕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도 젊은 시절에는 그런 도덕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물건을 공짜로 달라고 하면 그래, 어차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해도 그래, 처음이니까 이해하자 하며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그것이 바로 따뜻한 도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덕이 회사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도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도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죽이는 도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심은 안타깝게도 후자였습니다. 그들은 착함을 무기처럼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착함은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느 날 이병철 회장은 한 거래처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병철 회장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늘 사업적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돈도 못 벌어요. 이병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당신의 가족이 상하게 될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도덕은 타인을 위한 막연한 배려가 아니라 나의 책임 안에서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직원에게 약속한 월급을 제때 주는 것, 그것이 도덕입니다. 고객에게 한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 그것 또한 도덕입니다. 회사를 키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도덕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훌륭한 일보다도 나 자신을 망치지 않는 도덕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돈보다 중요해지려면 먼저 돈으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도덕이란 결국 책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가난한 도덕심은 책임을 외면한 채 미안하다는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반면 부자의 도덕심은 어떻게든 책임을 짊어지고 반드시 결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남에게 베풀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부자의 도덕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하지만 그 착함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는 칼날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도덕은 내 책임 안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착한 직원이 아니라 책임지는 직원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사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곧 훌륭한 직원이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도 기술이나 능력보다는 인성을 먼저 봤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착한 사람은 실수를 하고 나서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됩니다. 그러나 유능한 사람은 실수를 하고 나서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착한 직원은 상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뛰어난 직원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상사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라는 환상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착함이 회사의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회사를 성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거래처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는 걸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쪽 사정이 너무 다급해서 제가 그냥 처리했습니다.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그 착함은 결국 회사의 손해로 이어졌네. 그건 미덕이 아니라 무책임이야.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며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굴러갑니다. 착한 마음으로 회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단단한 원칙만이 회사를 살립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때부터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착함이 아니라 책임감을 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은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정해야 우리 모두가 산다. 착한 사람은 일을 미루다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은 일단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음엔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늘 남의 기준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금은 냉철해 보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존경받습니다. 그들은 100마디의 따뜻한 말보다 한 번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지금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의 착함은 때로 사치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신뢰로 대체하십시오. 진정한 신뢰는 따뜻함 속에 냉철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감싸주지만 동시에 원칙 앞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마음이고 리더의 도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감싸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된 경험 말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따뜻함과 냉철함이 조화를 이룰 때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을 넘어서 당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지키며 살아야지. 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언뜻 들으면
둘 다 비슷한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엔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선이란 남이 그어놓은 경계입니다. 그러나 기준이란 내가 스스로 세운 원칙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만든 선을 넘을까봐 두려워하고, 부자는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젊은 시절 이병철 회장 역시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윗사람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면 그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주변에서 지금은 위험해라고 하면 그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이 예의이고 사회의 도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거래처가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납품을 미뤘습니다. 회사는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쪽도 사정이 있겠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상도덕입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약속을 어기기 전에 말했어야지. 그게 신뢰다. 그리고 그는 그 거래를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회사의 문을 두드리며 찾아온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선은 남이 만든 것이고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것이다. 선을 지키는 사람은 남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며 살고, 기준을 세우는 사람은 스스로의 철학에 따라 굳건히 살아간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옳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일관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전자는 남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고, 후자는 자신의 신념에 세상을 맞춥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순간의 정의가 아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은 시간의 신뢰다. 정의는 때로 감정에 따라 변하지만 신뢰는 시간의 누적 속에서만 단단해진다. 한 번의 선행보다 100번의 일관된 행동이 회사를 만듭니다. 가난한 도덕심은 타인의 시선 앞에서만 반짝입니다. 남들이 박수 쳐줄 때만 힘을 냅니다. 하지만 진짜 도덕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더욱 빛납니다. 부자는 그 빛을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 안에 나만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착한 선택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부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살다가 정작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달라진 경험 말입니다. 이제는 남이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병철 회장의 3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을 죽이는 도덕과 당신을 살리는 도덕. 그 정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도덕은 막연한 착함이 아니라 내 책임 안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둘째, 착한 직원이 아니라 책임지는 직원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뜻한 말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진정한 신뢰를 만듭니다. 셋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을 넘어서 당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자의 삶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이 3가지 철학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착함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려는 의지입니다.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도덕심은 당신을 세상의 눈치만 보는 착한 죄인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부자의 도덕심은
당신을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책임 있는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진짜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도덕을 만드십시오. 그 도덕은 남을 위로하는 부드러운 착함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평생을 걸어온 길의 결론입니다. 착함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만 책임은 세상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만 진짜 부와 진짜 자유가 존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세상의 기대에 맞추는 착한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원칙을 세우는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가난한 도덕심은 당신을 남의 시선 속에 가두지만 부자의 도덕심은 당신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박힌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내일부터 당장 삶에 적용해 볼 하나의 다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결심이 당신만의 단단한 기준을 세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은 저희가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지혜를 나누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만의 도덕을 만들어라.